네. 인천 미추홀구에서 온 신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 말씀드렸을 때 생각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이고요. 일단은 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공감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직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 사실 감사하고요. 잠깐만요. 네. 말씀 중간에 죄송해요. 인천이 초반에 생긴 중에 대표적인 피해지였잖아요. 제가 거기 가보기도 했고 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법들이 축됐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 피해를 봐서 그 뒤에 법도 바뀌고 뭐 등등 한 거에서 만족스럽든 그렇지 않든 조금이라도 그걸 해서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나 피해봤는데 그냥 완전히 나는 전혀 해결 못했다, 제로다.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세요? 완전한 매듭은 아니지만 일단은 LH랑 이렇게 도움이 돼가지고 해서 하는 거에 네. 일단 좀 해당은 네, 일부 현재 상당한 매입임대주택 들어가 케이스죠. 있어서 네. 일단은 저희 집이 전환이 돼가지고 경매도 진행됐고 LH 쪽에서 매입임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LH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일단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PT를 받았는데요. 이제 PT를 운동을 계속 안 하다가 운동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PT를 끊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래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이제 이거의 위험성, 물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지만 이 무거운 기구들을 다루면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못 버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시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초기에는 이제 문제가 딱 터진 걸 인지했을 때는 이미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인지가 됐고요. 그 집으로 계속 그 이제 우편물들이 날아왔어요. 왜냐면은 그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법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사실 이게 돈이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우편물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무서웠죠. 이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당장 물어볼 때는 공인중개사였는데 그 사람까지도 이제 사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니까 실제적으로 도움받을 데도 없었고 초기에는 인천 그 시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인천시에도 그 당시에는 뭐 대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일단 기다려 달라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현재 상태로는 이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법도 개정해 주셔가지고 LH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실제 도움이라고 해봤자 제가 피해 입은 금액에 한 200~300만 원 정도 모자르게 일단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처리해야 될 금액들이 저한테 남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내해야 되겠구나. 이만한 게 어디냐라는 시기고요. 실제 초기에는 이제 정부나 뭐 어디 단체든지 뭐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곳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초기에 막 그 운명을 달리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는 이제 국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고위공직자인데 내 상황이 그러면 어떨까 깊게 고민해 주시고 실제 저희 사건에 연루된 제일 그 혐의가 많은 사람은 감형됐어요. 감형돼가지고 실제 처음에 나왔던 그런 이제 뭐 14년형 여기에서 7년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허탈하죠,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나라가 보호를 해주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나쁜 사람들인데 그렇게밖에 해결을 못 해주나? 그냥 방관한다는 느낌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제도권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금액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 움직일 때 제도권 쪽으로 좀 끌어들여가지고 안전망을 국가가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지켜줄 수 있다. 네가 뭐 재산이 다 날라가도 충분히 너는 살 수 있어라는 그런 희망을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무덤에서 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해주면 일단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질문 겸 제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 다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정책을 전달하는 방법과 시스템도 없지 않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공지도 해요. 정부가 발표도 하고 종이로 막 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또 한번 또 질문하고 답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전세 사기 같은 경우와 전세 사기를 어떻게, 결국은 안 속는 건데 핵심은. 왜냐면 누가 사기를 치려고 작심하는 사람은 이거는 벌을 크게 준다. 오케이. 그건 주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잡는다. 이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렸어. 그러면은 부동산 또는 중개하는 사람까지 합작으로 범죄하는 건 정말 못하게 해야 된다. 그걸 하는데 작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중개사와 합작을 해서 속이려고 맘먹고 속이는데 내가 속았어. 딱 요 대목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안 속지 하는 걸 지금 하는 건데 네. 속지 마세요 하고 막 해도 가서 속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주 쉽게 얘기해서 모든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에 여기서 혹시 속을지 모르니까 속지 마세요. 담배 필 때 이거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있어도 우리 가야 되니까. 그런 업종의 이 경각심을 높이고 디테일을 알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를 차라리 무슨 B급 영상을 만들어서 돌려볼까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만약 이것을 정책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더 그런 전달력을 높이는 방향을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지금 네.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모든 노력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전달의 체감도를 높이는 친절성을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령 무슨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어른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 있으면 통상 그걸 주민 설명회 이런 식으로 거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설명회 가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 근데 이게 내 재산권 관련 있으면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막 싸워서 토론도 하고 그게 결론되기 전에 그 정책으로 안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꼭 이 전세 사기 관련한 건 아니더라도 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정책들을 그런 유형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설명이 와닿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갔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 전달의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아주 디테일로 구체적으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으면서 일종의 그런 정책의 현실적으로, 아까 현장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일종의 예방성을 높이면 시간은 조금 더 들고 비용은 좀 더 들 수 있지만 결과로서의 손실은 더 미리 예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높여보지 하는 생각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걸 같이 좀 의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할 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키도록 하고 그 절차들을 안전장치로 둔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 압박이 가도록 하면은 조금 더 그건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 가지 중개사 관련 부분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이 있죠. 일단 알았습니다. 네. 좀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서